부작용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위험성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위험하고요. 이마는 얼굴 인상을 부드럽게 하고 또 동안 어려 보이게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좀 꺼져 있으면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마가 넓어서 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이마 필러랑 지방 이식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위험성으로 따지면은 필러가 훨씬 더 위험하고요. 부작용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부작용 오시는 환자분 수로 보면은 지방 이식이 좀 더 많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방은 예전에는 필러보다는 훨씬 더 시술 비용도 이제 더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 거고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많이 선호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필러는 일단 우리 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물질로 인한 이제 면역 반응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필러가 훨씬 더 하고요. 지방 이식보다는 필러들이 조금 더 괴사나 그런 혈관을 막아서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마 필러랑 지방 이식에서 각각 나타나는 부작용의 차이가 있을까요? 볼륨이 많이 들어가서 볼륨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그 모양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필러는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조직 자체가 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몸 안에서 그 필러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은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딱딱하게 되거나 유가종이 돼서, 아니면 이마 같은 경우에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피부까지는 아니지만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괴사가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필러는 이물질 때문에 면역 반응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오십니다. 보통 이마를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미간 부위도 여기도 같이 이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부위이긴 하죠. 그러면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는 지방 이식이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안전한데 지방 이식도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드물긴 하지만 지방 이식도 보고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러가 좀 더 위험하긴 한데 그나마 지방 이식이 좀 더 낫긴 합니다. 근데 지방 이식은 필러랑 틀리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작용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이마에다가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복부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복부나 허벅지 지방이 이제 생착이 되는 거예요. 복부나 허벅지 지방은 살이 찔 때는 많이 다른 데보다 빨리 커지는 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빠질 때는 제일 안 빠지는 또 지방이거든요. 복부나 허벅지 지방은 조금 이렇게 약간 눈에 보기에도 커 보여요. 그냥 육안으로도 이렇게 송글송글해 보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체중이 이제 쪘다 빠졌다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체중이 증가할 때는 여기 있는 지방이 이제 커졌다가 빠질 때는 잘 안 빠지죠.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5년, 10년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는 여기가 더 불룩해져서,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지방 이식은 굉장히 많아요. 뭐 보통은 한 20대 때, 30대 때 하셨던 분들이 40대, 50대 때 여기가 더 커지고 아래쪽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인상이 변했다. 그거는 사실 조직이 변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는 지방이 본인 체중 증가에 따라서 체중이 갑자기 쪘다가 갑자기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많이 느끼세요. 네, 그러면 필러랑 지방 이식이 제거하는 방법도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해요. 근데 물론 뭐 필러를 맞자마자 만약에 뭐 1년 내에 뭐 히알루론산 필러가 뭐 안 좋다 그러면 뭐 녹이누설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섬유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필러가 녹았다고 하더라도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필러나 지방 이식이나 녹이는 주사로 이 부작용 효과를 보긴 거의 힘드시고, 오히려 더 염증이 더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흡입술이라고 주사기에다가 캐뉼라를 꽂아서 그러면 주사기로 빨아들여서 제거를 해야겠다 시도들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방이 액체도 아니고 스폰지 같은 조직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지방이고, 필러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 사이사이에 지금 섬유화된 조직 이 주변에 있고 안에 필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사기로 캐뉼라로 빨아들여 가지고는 빨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뭉툭한 주사기인데 구멍이 옆에 뚫린 건데 옆에 있는 구멍이 조금 날카롭긴 하거든요. 긁어내면서 빨아들이는 시술들인데, 이마는 특히나 보시면 조직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흡입술을 하게 되면은 흡입이 잘 되지도 않지만 이게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더 딱딱하게 부작용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진짜 치료가 더 안 돼요. 완전히 조직이 딱딱하게 변해 있어서. 그래서 그
다크스컬파라는 레이저가 물하고 지방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지방은 오일처럼 되고 필러는 이제 물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멍으로 짜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마 필러랑 이마 지방 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 비교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술을 고민하고 있는 환자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안전한 선택 기준? 정말 위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이제 보완하는 정도로만 시술을 받는 거를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부작용이 점점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빨리 진찰을 받으셔서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 흡입술이라는 걸 받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치료도 고려하셔야 됩니다.